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가 속해 있는 그레이스케일이 오늘 비트코인이 왜 조만간 크게 상승할 것인지를 언급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리서치의 잭 팬들 총괄이 발표한 보고서는 금융시장에 매우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미 재무부가 시장 안정성을 명목으로 장기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기존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 이상으로 2배 이상 전격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미국 연방정부의 구조적인 재정 적자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바이백 확대 발표 당일 미국의 연방 공공부채는 사상 최초로 40조 달러, 약 5경 3천조 원이라는 전대비문의 수치를 돌파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5.3%를 넘어서면서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연간 국채 이자 상환 부담만 1조 달러를 웃도는 기하급수적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금융시장은 누군가 톡 하고 건드리면 바로 눈물이 터져버리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거대한 채권 발행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GPU 수급 그리고 전력망 확보를 위해 대규모 대출과 회사채 발행을 폭증시키면서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자금 밀어내기 즉 크라우딩 아웃 효과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정된 시장 자금을 두고 민간의 AI 투자 채권과 정부의 대규모 국채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시중 금리는 하락하지 못하고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금리 악순환 속에서 정부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수행하는 국채 바이백 정책은 결국 단기 채권을 재발행하거나 TJ 잔고를 풀어서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기괴해질 통화 팽창과 법정 화폐 가치 하락의 연쇄 반응을 디베이스먼트라고 부르는데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란 역사적으로 중세 왕실이 재정난에 처했을 때 금화나 은화의 순도를 속여 통화량을 늘리던 행위에서 유래한 단어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부채 증가와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으로 법적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때 공급량이 한정된 희소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강력한 방어적 투자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금의 디베이스먼트 국면에서 전통적 안전 자산인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캐시와 같은 암호화폐가 직간접적인 최대수의 자산으로 언급했는데 금은 수천 년간 인류가 검증해온 절대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서 굳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되죠. 금은 최근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었고 세계 중앙은행들의 탈달러와 외환 보유고 매수세와 글로벌 ETF로의 자금 재유입이 결합돼서 실물 희소자산의 대표주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서 정부나 중앙은행도 임의로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프로토콜 기반의 희소자산인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국채 바이백 발표 직후 숏 포지션 청산과 함께 20% 이상의 강력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기초 통화이자 담보 자산으로서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 내에서 대체 담보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더리움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자체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 통화량을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조금은 뜬금없는 지캐시를 언급했는데 지캐시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비주권 통화로서 정부의 통화 통제와 감시망이 강화될 때 이를 저항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대안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은 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캐시를 언급했는데 코인 시장을 꾸준히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약간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생기실 거예요. 바로 알트코인의 대표들이라 할 수 있는 솔라나와 XRP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번 보고서에 솔라나와 XRP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지금부터 정리드리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솔라나의 경우 비트코인이나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이나 통화적 희소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자산이 아니라 초당 수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여 고성능 D앱과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기술 인프라 레이어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솔라나는 네트워크 보안 유지를 위한 초기 인플레이션율이 존재하며 반감기 같은 엄격한 공급 차단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달러 팽창 시 통화 희소성 해지 수단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유동성 증가에 반응하는 고베타 기술 성장주에 가까운 성격을 보인다고 해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라나는 돈이 풀린다 한들 돈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코인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XRP의 경우에는 비주권 탈중앙화 안전자산이나 통화 시스템 탈피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존 전통 은행 간 국경 없는 결제와 송금을 효율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용 결제 브릿지 자산입니다. 리플사는 에스크로 물량 관리 구조 및 기존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화 팽창과 연방 부채 폭증에 반발하여 형성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핵심 축인 비주권 통화 희소성 및 프라이버시와는 상관관계가 적고 유틸리티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월가 거시경제 전문가들 역시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을 통해 시중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시도하더라도 40조 달러라는 구조적 재정 적자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금리 상방 압력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기 때문에 달러 약세와 희소자산의 강세 구도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방부채 40조 달러 돌파와 재무부의 바이백 조치는 법정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며 그레이스케일의 말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캐시가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라방과 정규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코인담보대출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스테이킹 이자를 받으면서 담보로 활용하는 상품이 나오고 있어서 코인 장기 투자를 하는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코인 대출 이자는 9%예요. 일반 비트코인, 솔라나 담보대출은 1,000만원을 빌리면 연 90만원의 이자를 내고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건데 비트겟에서 제공하는 BGBTC를 활용하게 되면 대출이자 9%에 스테이킹으로 돌려받는 이자가 2%라서 실질 대출 이자 7%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의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연 3.34%의 이자만 내면 되는데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실질 예를 들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5천만원어치 솔라나를 비트겟에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되면 스테이킹 이자는 연 283만원을 받지만 대출로 내야 하는 이자는 9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의 대출을 받는다 해도 대출 이자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193만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비트코인 및 메이저 알트코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거래소는 몰라도 비트겟 바이비트 정도는 미리 가입해 두시고 이왕 가입하시는 거 코인만랩 링크를 통해 하시면 단돈 만원이라도 더 혜택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